어머니, 제발 이런 몰골로는 오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봐요. 엄마,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잠깐만 머물다 가세요. 김말수는 해진 점퍼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장남과 며느리의 시선은 차가웠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억울했고 분했고 하지만 말수는 그 감정을 꾹 삼켰어요. 그래, 자식들을 끝까지 믿어보자. 진심인지 아닌지 속으로만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참아야 했던 마음,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쓸쓸함, 그리고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의 벅찬 감동을 함께 느끼게 될 거예요. 겨울 아침 회색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 김이 가늘게 새어나왔고 골목 위로는 희미한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죠. 김말수는 해진 감색 점퍼를 여미고 손에는 낡은 수건을 감아 장갑 대신 쥐고 있었어요. 리어카 손잡이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잡을 때마다 손끝이 저렸죠. 리어카에는 온종일 모은 폐지가 부서질 듯 쌓여 있었어요. 에휴, 오늘은 좀 무겁네. 그녀는 허리를 굽혔다가 펴며 이마에 맺힌 찬땀을 소매로 훔쳤어요. 허리뼈가 뻐근하게 당겼지만 표정은 묘하게 담담했죠.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 아주머니. 예, 뭐 살려면 해야죠. 골목 끝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자 겨울바람이 한층 세차게 불어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삶 뒤에 숨겨진 200억 원의 엄청난 재산을. 그녀의 집은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전기 히터가 미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멀리 사는 가족들은 이곳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명절에만 간신히 걸려왔고 안부 대신 필요한 용건만 묻는 대화가 전부였죠. 그들에게 말수는 그저 형편 어려운 시골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폐지를 가득 싣고 돌아오던 길 멀리 장남집이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말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안에 사는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듯 입술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그날 오후 말수는 재활용 봉투를 들고 근처 수거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길 모퉁이를 돌자 검은 SUV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 윤정의 친구 정미선 씨였죠. 어머,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버릴 거 버리러 나왔지. 몇 시간 뒤 장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우 엄마 친구 만났죠? 제발 그런 몰골로 동네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왔지만 그 감정을 꾹 눌러 삼켰죠. 그래, 그냥 넘기자. 하지만 이 마음 내가 확인은 해야겠다. 다음 날 말수는 일부러 아무 치장도 하지 않고 장남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윤정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윤정은 얇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 순간 윤정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요즘 저희가 좀 바빠서요. 손님도 자주 오고. 그날 저녁 말수는 장남집 거실 소파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계시더라도 내일부터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마음을 확인해야겠다.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시험해야 할 때라는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말순이 걸어온 길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건 통장에 얼마 되지 않는 잔고와 용인 외곽의 작풀이
무성한 임야한 필지뿐이었습니다. 땅은 그냥 묻어두는 거야. 언젠가 쓰일 날이 온다. 남편을 잃은 후 새벽마다 작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뜸해 하루 매상이 손바닥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명절에도 가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생활에 파묻혀 연락이 뜸해질 무렵 동네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집 문 앞에 놓인 반찬 봉투, 그 봉투를 새벽에 슬그머니 두고 가는 사람이 말순이라는 걸.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 전 한 건설사가 용인 외곽 일대를 대규모로 재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가진 땅은 사업 부지 한가운데 있었고 건설사는 거액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 땅값은 단숨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보상금, 분양권, 임대 수익까지 합치니 말순의 손에는 200억이라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건 한순간이야. 평생 장사를 하며 지켜본 진리였죠. 그 와중에도 딸 은주는 변함없이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만은 끝까지 믿고 싶다. 하지만 다른 둘은 어떨까? 그 질문이 곧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시험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은 시험에 첫 발을 떼기 위해 두 아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허리도 아프고 밤에 숨쉬기가 좀 힘들어. 잠깐만이라도 내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엄마, 지금 대출이 버겁잖아요. 병원비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집에 계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제가 호텔 하나 잡아드릴게요. 조용하고 따뜻한 데로요. 전화가 끊기고 창 밖으로 겨울 햇살이 번졌어요. 말순은 핸드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엄마 오세요. 방 따뜻하게 해둘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말순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저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든든했지?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해질녘 말순이 은주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회색 슬리퍼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 켤레에는 작은 글씨로 엄마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탁자 위엔 각 끓인 미역국과 밥 한 공기, 달걀말이와 김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미역국을 끓였네. 엄마, 생일도 못 챙겨드렸잖아요. 발 따뜻한 물에 담그고 주무세요. 종아리도 같이 덮여야 허리가 좀 풀려요. 말순은 은주의 손을 보았습니다. 한쪽 벽엔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익숙한 사람의 손길인데 어디선가 낯선 정성이 더해진 느낌이었죠. 다음 날 병원 대기실, 은주는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묻고 다시 접수 창구를 오갔어요. 진료가 끝나고 은주는 약 봉투를 날짜별로 나눠 작은 지퍼백에 담았어요. 지퍼백 바깥엔 굵은 글씨로 아침 저녁을 적고 작은 하트 표시를 하나씩 그려 넣었죠. 그 사소한 그림 하나가 말순의 가슴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어요. 엄마 먼저 밥 잡수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오래 남는 것이었어요. 말순은 장남집에 머물며 마지막 시험을 계속했습니다. 윤정은 말순에게 설거지 거리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어머님, 수건은 저기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물기 꼭 닦아주세요. 얼룩이 지거든요. 작은 일일수록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그 순간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은주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현금 몇 장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 바로 쓰세요. 엄마는 늘 주시는 분이었으니 이번엔 제가 드리고 싶어요. 봉투 밑에는 복지관 기부 영수증 몇 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은 없지만 마음은 참 크구나. 며칠 뒤 두 아들은 어머니의 거처를 두고
거래하듯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떠넘기면 어떡하냐? 엄마가 막내네 집에 가 있는 동안 나는 뭐가 돼?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어. 유언을 바꿔야겠다. 자식들을 끝까지 믿어준 자신이 바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모실 수 없는 건 집이 좁고 애들이 어리기 때문이야. 형은 애들도 다 컸잖아. 더 책임져야지. 그만해. 너희가 내가 짐 같아 보이니? 어릴 적엔 내가 너희 둘을 등에 업고 공장에 갔어. 밥은 굶어도 너희 배는 꼭 채워보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거냐? 말수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래 묻어둔 기억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15년 전 남편의 수술비가 모자라 발만 동동 구르던 날, 엄마, 이거 제 퇴직금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보증 하나 섰어요. 그 돈으로 남편의 수술비를 마련했고 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가 건넸던 퇴직금 영수증과 대출 보증서 사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는 항상 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말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유언장 내용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아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시험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장남과 막내는 손에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들이 어머니의 200억 원 재산을 알게 된 후였죠. 오늘은 어머님의 유언장 최종 내용을 가족분들 모두 앞에서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리입니다. 김말순 어머님의 전 재산 총 200억 원 단독 상속인 박은주.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조건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형제들이 진 빚은 무이자로 대여하되 상환시 가족 장학기금으로 전환한다. 엄마, 나 필요 없어요. 그 돈 없어도 돼요. 그냥 건강하게만 계시면 돼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진짜 상속이란다. 그 무게는 단순히 200억이 아니라 세월과 희생, 그리고 진심의 값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은주는 커다란 냄비에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무슨 날에만 먹는 게 아니다. 몸에 좋은 건 자주 먹어야지. 말수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엄마 힘내. 인생에서 남는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내 곁을 지켜준 마음, 그게 전부였고 그걸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죠.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 따뜻함을 주변에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